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저번에 겟레디 윗미 제 화장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드라마 추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실 드라마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제 취향의 드라마들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제가 재밌게 본 재밌게 본 드라마들 중에서도 이거는 진짜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드라마들을 좀 모아서 한 번에 5편씩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5개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릴 드라마는 첫 번째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예요. 네, 비밀의 숲 소개를 살짝 해드릴게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외톨이 검사 황시목이 정의롭고 따뜻한 형사 한여진과 함께 검찰 스폰서 살인사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을 파헤치는 내부 비밀 추적극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약간 자기의 숲 안에서 이뤄지는 비밀들, 그러니까 비밀의 숲이라고 드라마를 굉장히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특징은 끝까지 누가 범인인지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뭔가 예를 들어서 16화 드라마라고 하면은 14화? 14화가 뭐야? 한 12화 정도 되면 누가 범인일 것 같다. 누가 최종 보스일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는 진짜 16화까지도 누가 범인인지를 모르겠는? 그래서 계속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좀 매력이 있었던 드라마였어요. 네, 특히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는 진짜 유재명 배우님의 연기력이 너무너무 좋고 진짜 너무 멋있게 연출이 되어가지고 진짜 반했던 드라마고요. 예술 작품이 사실 그 사회나 뭐 당시 사회를 좀 풍자하는 역할들도 하잖아요. 풍자라기보다는 뭐라 그러지? 재구성을 하면서 좀 약간씩 그런 비판? 그 당시에 좀 부조리한 것들을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잘 표현한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약간 추리랑 좀 범죄 이런 요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추천을 해드릴 만한 드라마인 것 같고요. 진짜 끝까지 이렇게 마음을 줬다 폈다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드라마예요. 진짜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 추천을 할 때 스포일러까지 좀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라마를 추천을 하다 보면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는데 최대한 스포일러들은 배제를 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드라마는 바로 TVN에서 방영을 했던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예요. 사실 시그널은 진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드라마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연기자라는 그 꿈을 가지게 된 드라마가 바로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 충격적인 스토리들 전개에서 받침이 되어주는 그 배우분들의 연기력과 그리고 일단 진짜 가장 좋았던 거는 스토리 전개였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는 과거랑 현재가 소통할 수 있고 과거랑 현재랑 되게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에피소드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첫 번째 화에 나왔던 김윤정 유괴 사건 그 드라마인 것 같아요. 좀 이게 그 김윤정 유괴 사건으로 인해서 드라마 속에서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는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실제로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드라마로 좀 재구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화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드라마 속에서 이재한 역의 그 사람의 첫사랑, 그 이야기도 너무 좀 뭔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좀 뭔가 길게 여운이 남는 그런 일화였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좀 나 범죄물 좋아한다 싶은 분들을, 초입자분들에게 너무너무 초입자? 막 이제 범죄물에 눈뜬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드라마고, 네, 이 다음으로 세 번째 드라마는 바로 시네키즈라는 드라마예요. 시네키즈는 진짜 마니아 분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그런 드라마예요. 이게 시네키즈 4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겠죠? 네, 시네키즈 4까지 나왔는데, 이게 올해 시네키즈 5라고 해서 이제 시네키즈 리부트 시즌 5가 나온다고 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로. 시네키즈는 중간에 끊겨도 계속 볼 수 있는 드라마? 제가 드라마들을 거의 다 넷플릭스 아닌 왓챠플레이로 보거든요. 다시 보기로.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소개를 읽어드릴 건데요. 한국대 법의관 사무소의 엘리트 의사들이 미궁에 빠진 의문의 죽음을 추적하고 희귀병이 얽힌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의 특징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희귀병이라는 요소가 담긴 그런 범죄? 희귀병을 가진 사람들이 얽힌 범죄를 수사하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좀 특이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마니아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시즌5까지 나올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드라마는 류덕한 배우님이 너무 찰떡이어서, 그리고 그냥 딱 이분을 위한 배역이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잘 어울리시고, 또 스토리도 계속해서 좀 신선하게 뽑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냥 계속 봐도 질리지가 않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범죄물들은 거의 다 좀 많이 무겁고 좀 그런 드라마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드라마들 중에서는 가장 가볍게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네 번째로는요, 바로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예요. 미생은 진짜 유명했죠. 나왔을 때부터 너무 유명했고,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여운이 크게 국민들에게 남겨진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마 방송했을 때가 2014년이어서 제 나이가 16살? 16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른들의 사회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할 수 없고 이해를 할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좀 제가 이거를 올해 처음 봤거든요. 2018년 20살 되고 나서 보게 된 드라마인데, 사실 이 드라마는 나만의 인생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소개를 읽어드릴게요. 바둑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장그래가 프로 입단에 실패한 후 냉혹한 현실에 던져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장그래라는 사람은 바둑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서 신입사원 장그래가 되는 그런 드라마 과정을 그린 거였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왜 스펙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드라마였어요. 스펙이 뭐가 중요한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드라마거든요. 장그래라는 사람은 스펙이 없고 그냥 바둑 하나만 보고 왔는데 프로 입단에 실패를 했고,
그런 장그래가 점점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하고 싶다라는 딱 두 가지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진짜 뭐든지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심게 해준 드라마였어요. 사실 이제 전에 보여드렸던 세 개의 드라마는 그냥 저의 취향이 너무 많이 담긴 그런 드라마였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세 개 다 범죄, 추리, 수사 이런 물의 드라마였다면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두 가지 드라마는 좀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다 하는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미생이라는 드라마는 좀 취업 준비생 분들하고 아니면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분들 또는 그러한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런 분들이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힘이 될 거고 드라마가 응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드라마는 바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예요. 사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는 좀 논란이 있었던 드라마예요. 그래서 저도 드라마를 보기 전에도 그 논란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그냥 지인분에게 근데 그 드라마는 이러이러한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논란이 있었으면 분명히 그런 논란이 생긴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드라마를 봤거든요. 근데 그런 논란의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좀 틀에 박히어서 본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 드라마를 내가 이지안이 돼보고 내가 박동훈이 되면서 이 드라마를 보면은 좀 달라요. 이 드라마가 논란이 됐던 이유들이 좀 자극적일 수 있는 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미화시켰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작품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거는 내 솔직히 개인적인 취향이고 이게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한 추천이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추천들이어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꼭 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 약간의 관심이 생긴다면 볼만한 드라마예요 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특히 이 드라마는 좀 뭔가 삶이 힘든 이 드라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불행해 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드라마예요. 왜냐면 제가 이 드라마를 볼 때쯤 제가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더 힘든 이지안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뭔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나보다 더 힘들어서 위로를 받았다기보다는 그 힘듦을 극복하고 있는 그 이지안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 극복하는 이지안을 보면서 좀 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드라마를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이 드라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아저씨 그리고 아저씨의 삼형제와 거칠게 살아온 한 여성이 서로를 통해 삶을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아저씨 삼형제와 되게 힘들게 살아온 이 여성이 서로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거죠. 이 드라마는 진짜 솔직히 안 보면 몰라요. 끝까지 안 보면 몰라. 저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특별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역할은 바로 정희라는 역할이에요.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사랑스러운 면에 가려진 아픔? 좀 그 역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정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도 굉장히 한 번쯤 저희가 생각을 해볼 만한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지안이라는 역은 되게 특별하고 좀 특별하게 좀 애정이 가는 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드라마 5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예술이라는 분야는 너무 주관적이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랑 가치관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컨텐츠를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그냥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제 가치관을 한 번씩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이제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제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제 가치관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다른 가치관들을 좀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계획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추천을 한다는 건 좀 조심스러운 건데 이런 예술 작품을 추천하는 것은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편집할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검토하면서 편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개선된 목 상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러면 오늘도 예쁜 하루 되세요. 안녕. 빠빠이.